아마 올 하반기부터 경기가 수축 국면에 들어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반기부터 수축. 예. 근데 경기가 한번 수축 국면에 들어서면은 평균 19개월이었었거든요. 와. 그러니까 올해 내년은 경기가 수축 국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경기에 앞서가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라는 게 있어요. 네네네. 그게 작년 6월을 고점으로 지금까지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떨어지면 시차를 두고 현재 경기 상태를 나타내는 모든 경제 지표들이 나빠져요. 안녕하십니까. 진한경제TV의 배진환입니다. 오늘은 코스피 지수가 2400일선을 붕괴되는데 참 어려운 시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 김영희 교수님을 모시고 전반적인 경제 흐름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책을 또 개정판을 내셨나? 책을 이게 원래 있던 건가요? 예, 2018년에 냈었는데요. 네네. 예, 그동안 꾸준히 봐주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네네. 이 데이터가 2018년 데이터였거든요. 아, 그래서 네네. 오래돼가지고 새로운 데이터로 바꿔야 되겠다. 네네. 뭐 내용은 약간 좋아졌습니다만은 네. 속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만 주로 바꾼 겁니다. 네. 제목이 3년 후에 부의 흐름이 보이는 경제 지표 정독법이라는 제목이죠. 예. 네. 그래서 우리나라 통계청, 한국은행, 산업통상부 여러 군데서 여러 가지 경제 지표를 발표되는데요. 이런 경제 지표도 어디서 어떻게 발표되고 이런 걸 이론하고 어떻게 접목시키고 이런 거 가지고 경기를 어떻게 예측할 수가 있는가 네. 이런 내용을 다룬 책입니다. 일단 경기가 무엇이고 또 이게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설명을 좀 하시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경기라는 건 산업에 네네. 따라 다르고 또 네네. 개별적으로 다 다를 네네. 수가 있거든요. 경제라는 것은 한 나라 경제 총체적인 활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네. 경기라는 건 늘고 순환하는데 확장 국면이 있고 수축 국면이 네. 있고 이런 확장 순환을 반복하거든요. 네. 그래서 통계청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몇 년 몇 월이 경기가 정점이었다, 저점이었다. 네네. 이렇게 기존 순환위를 정해줍니다. 그래서 1972년부터 경기 한장 수축을 반복 발표가 해주는데요. 지금 11번의 순환을 거치고 있습니다. 아, 11번째 예. 순환. 근데 이 통계청에서 경기 정점, 저점을 좀 늦게 발표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2020년 5월이 경기가 저점이었고요. 네네네. 2020년 5월, 네, 20년 코로나 때였죠. 5월, 네네네. 예, 그리고 지금까지 회복됐는데 아마 올 하반기부터 네. 경기가 수축 국면에 들어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반기부터 수축. 예. 예. 근데 경기가 한번 수축 국면에 들어서면은 평균 19개월이었었거든요. 와, 예. 그러니까 올해 내년은 경기가 수축 국면이다. 네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경기에 앞서가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라는 게 있어요. 네네네. 그게 작년 6월을 고점으로 지금까지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떨어지면 시차를 두고 현재 경기 상태를 나타내는 모든 경제 지표들이 나빠져요. 네. 최근에 발표되는 경제 지표 보니까 나빠지고요. 특히 저는 주식시장에 참여하신 분들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하나는 꼭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네. 그래서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작년 6월에 고점 치고 지금까지 떨어지고 있고요. 코스피도 아까 2,400 무너졌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3,300까지 갔다가 최근에 2,300대로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하나는 꼭 보시고요. 이거는 어떤 걸 지표로 만드는 거고 또 이 어디 가면 볼 수 있나요? 이거는 통계청에서 매월 말에 지난달 통계를 발표하는데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에는 경제심리지수, 그 다음에 장단기 금리차, 물론 거기가 코스피도 들어가 있어요. 이런 거 7개 지표로 경기에 선행하는 지표를 선행지수 만들어가지고 또 계절 조정하고 장기 추세 재개해버리고 통계청에서 매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라는 걸 발표하거든요. 저는 금융시장에 계신 분들은 다른 건 안 보시더라도 이 지표 하나는 꼭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꺾이면은 이제 주식 비중을 좀 많이 줄여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라는 게 매월 말에 지난달 통계를 발표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늦게 발표하는데 이제 저 같은 거 이코노미스트들이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언제까지 오르고 언제까지 떨어질 것입니다. 이런 전망을 하거든요. 그래서 최근 동향도 보시면서 이코노미스트들 자료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투자, 경기 상황을 다 캐치하기 위해서는 경제 지표도 빠질 수 없는데 경제 지표는 어떻게 구성하는 건가요? 경제 지표는 여러 가지가 있죠. 경기를 보기 위해서는 아까 통계청에서 말씀드린
산업활동 동향을 봐야 네네. 되고요. 그 산업활동 동향 보면 우리 기업들이 생산을 얼마나 했는가, 소비 투자를 얼마나 했는가, 네. 그 다음에 우리 가계가 소비활동, 그 다음에 기업 투자활동 이런 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기 종합지수라는 걸 발표합니다. 그 다음에 한국은행에서 뭐 올해 우리 경제가 2.6% 성장한다. 그 GDP를 분기별로 발표하고요. 근데 우리가 주식시장에 있으신 분들은 아까 선행지수 순환변동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매월 1일 날 발표하는 수출입 동향이에요. 네, 수출입 동향. 예, 거기 보면은 일평균 수출 금액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네네. 이 일평균 수출 금액하고 코스피하고 상관계수가 0.86 정도 됩니다. 굉장히 높아요. 예. 그래서 제가 작년에는 그 일평균 수출도 증가했지만은 코스피가 일평균 수출 금액에 비해서 한 40% 정도 가대평가됐기 때문에 주식 비중 좀 줄이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일평균 수출도 정체되고 있으면 주가가 한 30%가량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은 주가가 가소평가 영역에 들어서 버렸어요. 예, 그리고 이에 한국은행에서 기업경기 실사지수라고 기업 심리지수를 발표하고요. 또 소비자 심리지수를 발표합니다. 근데 한국은행에서 올해 들어가지고 뉴스 심리지수라는 걸 아주 재밌는 지수를 하나 만들었거든요. 이 뉴스 심리지수라는 건 뭐냐면은 AI가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네이버, 다운 같은 이런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지고요. 경제 관련 기사를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 AI가 구분해가지고요. 긍정적이 많으면 그 지수가 올라가고 부정적인 뉴스가 많으면 그 지수가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한국은행이 이게 우리 코스피보다도 코스피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보다도 1개월 선행하더라. 이런 지금 데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실험적으로 좀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이런 거 뉴스 심리 지수는 꼭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월뿐만 아니라 일별로 발표가 되거든요. 일별로. 그리고 산업활동 동향지수라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이게 7월 생산 소비 투자가 모두 줄어들면서 석 달 만에 지금 트리플 감소를 기록했는데 특히 소매 판매는 1995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5개월 연속 감소했는데 현 상황을 봤을 때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요?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죠. 사실 우리가 1, 2분기는 플러스 성장했거든요. 미국은 올 1, 2분기 마이너스 성장했죠. 그런데 우리는 플러스 성장했는데요. 플러스 성장한 내용 보니까 1분기에는 수출이 증가했고 2분기에는 소비가 좀 증가했거든요. 그런데 지난 거 7월 산업활동 동향 보니까 소매 판매 이게 소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거든요. 이게 이제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 가계 부채가 증가했다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지금 세계 경제 나빠지니까 우리 수출을 주도했던 우리 GDP 중 수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44%나 되거든요. 수출도 최근 증가율이 급락하고요. 아마 4분기에는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설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가 3분기까지는 플러스 성장할 텐데 아마 4분기에는 소비 증가세도 둔화되고 수출도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올 4분기 내년 상반기에는 우리 경제도 아마 마이너스 성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조정기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 제가 뭐 3분기는 좀 반등할 것이다. 근데 반등이 좀 빨리 끝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무 빨리 끝난 것 같아요. 그 잭슨홀 미팅 그 이후로 뭐 저 파월 연준의장이 아주 세게 발언을 해가지고 제가 예상한 것보다 좀 3분기 반등이 좀 빨리 끝나고 있습니다. 폭도 지금 났고요. 뭐 지금 방송한 날 다음 날 그 바로 저 FOMC 9월 결과가 발표가 되는데요. FOMC 발표 이후에는 좀 반등을 할 것 같습니다.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지금 미국 주가도 많이 떨어졌고 최근 미국 국채 수익률도 3.5% 이상으로 급등해 버렸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뭐 내일 발표돼야지 알겠습니다만은 최소한 그 1%포인트 연방기금금리 인상까지 지금 다 반영해 버렸다. 주가하고 국제 수익률이. 실제로 그 결과가 나오면은 0.75%포인트를 올리든지 1%포인트를 올리든지 이미 미리서 반영했기 때문에 발표 후에는 일정 부분 반등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발표하고 나서 오를 때가 더 많았던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미리서 겁먹어가지고 미리서 떨어졌고. 저번에도 0.75 얘기하고 또 많이 좀 올랐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뭐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는 그 추세적인 상승은 아니고요. 뭐 미국 경기도 그렇고 우리 경기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만 4분기 내년 상반기는 미국, 우리나라 전 세계가 저는 마이너스 성장하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뭐 주가를 결정하는 게 그렇게 마이너스 성장, 금리는 또 떨어질 텐데 기업 수익 증가율 이게 전문가 예상들보다 저는 4분기 내년 1, 4분기는 많이 낮아지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서 주가가
올 4분기 중후반 내년 1분기에는 한 번 더 떨어지리라고 보고 있는데요. 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때 그 주식을 지금도 저평가 영역 국면에 들었었지만은 더 싸게 살 기회가 머지않아 올 것이다. 앞으로 6개월 내에 올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책에서도 물가도 나오는데 네. 세계의 모든 관심사가 또 물가 때문에 결국은 금리도 올리고 이러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물가가 모든 원인이죠. 물가 오르니까 미국이 금리를 많이 오르니까 미국이 또 금리 오르니까 달러가 강세되고 우리 원화 약세되고 또 원화가 약세되니까 우리 물가 오르고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금리를 더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게 물가가 얼마까지 오를 것인가. 사실 지난 8월 미국 소비자 물가가 당초 컨센서스는 한 8.1, 8.0 정도 됐는데 8.3으로 나오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그러니까요. 뭐 파월 연준의장 발언 붙여가지고 지금 금리도 많이 오르고 주가도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미국 그 소비자 물가가 6월 9.1%로 정점은 쳤다고 보고 있어요. 떨어진 속도가 문제죠. 근데 저는 올 4분기 가가지고는 미국 소비자 물가가 12월에는 한 6.8% 정도 그 정도까지 떨어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내년에는 한 하반기 들어 3%대 진입하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3%. 네. 근데 이렇게 물가가 떨어진다는 것은 물론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은 다른 측면에서는 미국 소비 수요가 위축되니까 침체로. 경기 침체가 물가 하락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물가는 미국보다 좀 빨리 떨어졌는데 지금 문제는 이제 공공요금 인상이죠. 그렇죠. 지금 한전 적자 엄청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가스공사도 적자 많이 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거 공공요금을 지금 물가 상승률 우리도 조금 낮아지기 시작하고 있으니까 아마 10월 이전에 한번 올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뭐 기재부 장관이나 정책 당국자도 물가가 한 10월까지는 불안할 것이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상승률이 좀 낮아질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요. 아마 그 의미는 조만간 공공요금을 인상하겠다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물가 상승률이 한 10월까지는 조금 더 높은 수준 유지하고 있는데 문제는 물가가 이런 공급층 요인으로 결정되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수요가 위축되고 있다는 거죠. 소비가 증가하기 그렇죠.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도 수요가 위축되면서 물가 상승률이 연말에는 4%대, 내년 뭐 상반기에는 우리가 빨리 3%대 진입하고요. 뭐 내년 연말에는 2%대 진입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물렸어? 난 전생에 불나방이었나 봐. 빨간 물만 쫓다가 또 물렸어. 야, 너 개미면 개미답게 노력을 해야지. 그렇게 오만발해가지고 슈퍼개미 될 수 있겠어? 야, 걔 말이 쉽지. 막상 종목 공부하고 분석하다 보면 아니 이거는 개미 오브 개미인 나도 아는 정보들인데 남들이야 모를까 싶단 말이야. 슈퍼개미 배진아님이 그러셨는데 주린이는 공부만이 살 길이다. 슈퍼개미? 누구? 깜짝이야. 성공 투자 원하니? 너희도 해봐. 볼릿. 왜 반말? 아무나 못하는 기업 분석 정보를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스스로 하는 성공 투자를 위한 투자 정보 플랫폼 볼릿. 너희들도 될 수 있어. 슈퍼개미. 누구랑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저씨 진짜 슈퍼개미예요? 나 누군지 몰라?